황혼 무렵의 광활한 해안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파도가 모래사장을 핥으며 깊은 바다의 비밀을 품고 다가옵니다.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듯 빛나 생명의 연약함과 웅장함을 생생한 풍경으로 그려냅니다. 이제 이 시야를 더 넓혀 우주 전체를 포괄해 보십시오. 무한한 공간과 시간의 바다. 모든 것의 운명이 반복되는 거대한 폭발이나 거대한 블랙홀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소설의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기이한 결말로 이끌리는 곳입니다. 이는 농담이나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는 망원경과 지하실험을 통해 얻은 실제 관측에 기반한 수십 년에 걸쳐 과학자들이 세심하게 구축한 엄격한 물리적 계산에서 도출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모 앞에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태양과 달,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속에 숨겨진 단서를 드러낸 것은 바로 인간의 호기심입니다. 이 여정을 천천히 안내하겠습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 풍경을 가로지르는 강물처럼 각 굴곡에서 신비와 호기심을 깨우며 흘러가듯이 우리는 운 좋게도 우주가 수십억 개의 별들로부터 풍부한 빛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는 화려한 빛의 연회와 같습니다. 우주 바람의 속삭임이 은하계를 통해 스치고 반짝이는 별들의 이미지가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며 생명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순간적인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우주는 처음부터 이렇게 활기찬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고 영원히 이 상태를 유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별들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일시적인 사치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요 연료인 수소가 우주의 탄생 순간인 약 138억 년 전에 단 한 번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새로운 수소는 거의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에 할당된 보물이 점차 소모되는 것처럼 각 별은 고정된 양의 왁스를 가진 촛불과 같아 꾸준히 타올랐다 꺼져버리고 차가운 침묵을 남깁니다. 실제로 모든 별의 생애 주기는 탄생부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일한 인도 출신 과학자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는 과학계에 충격을 준 발견을 했습니다. 별의 궁극적인 운명은 형성 순간부터 엄격하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별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는지가 밝기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요소 질량계에 달려있음을 계산했습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평균 크기의 별들은 노화 단계에서 붉은 거성으로 팽창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약 50억 년 후 태양이 붉은 거성으로 변할 때 지구가 즉시 삼켜지지 않을 것임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대신 태양의 강렬한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더 멀리 밀어내어 고립된 궤도로 만들고 그것을 얼어붙은 무생물 행성으로 만들어 어둠 속에 떠돌게 할 것입니다. 그 후 태양은 외부층을 우주로 천천히 방출하고 극도로 높은 밀도의 작은 핵만 남기게 됩니다. 이를 백색 외성이라고 하며 긴 이야기의 마지막 속삭임처럼 희미한 빛을 내는 조용한 유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스러운 광경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초거대 별들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최후의 순간에 완전히 폭발하여 초신성이 됩니다. 이는 은하계 내 모든 별들의 총 출력 에너지를 초월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폭발의 메아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진공 속에는 소리가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존재의 구조를 흔드는 격렬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거대 별들의 핵 중 일부는 폭발 중에 순간적으로 압축되어 중성자 별로 변합니다. 이는 물질 한 티스푼이 10억 톤 이상 나가는 천체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주가 종말의 고통을 작은 구체로 응축한 듯 합니다. 더 큰 별들은 블랙홀을 생성할 것입니다. 핵의 밀도가 너무 강력해 공간 자체를 뒤틀어 주변 모든 것을 삼키게 됩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이러한 별들의 죽음을 목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장엄하고 두려운 광경일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최후의 춤을 추며 존재의 연약함을 살아있는 초상화처럼 그려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격렬한 폭발들은 우주의 진정한 절정에 대한 소박한 서곡에 불과합니다. 모든 별들이 사라진 후 우주는 고립된 블랙홀들만 남은 더 기이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블랙홀들은 종종 모든 것을 삼키는 탐욕스러운 괴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먹잇감을 적극적으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조년 동안 조용히 지속될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 고독한 유령처럼 떠돌며 가끔 중성자 별이나 백색 외성의 조각을 예상치 못한 먹이로 삼킬 뿐입니다. 블랙홀들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히 검지 않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호킹 복사라는 현상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블랙홀 주변의 진공에서 입자와 반입자쌍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가끔 한 입자가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가 탈출하며 미세한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느려서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완전히 증발하는데 적어도 11,000년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를 훨씬 초월합니다. 미래의 대부분에서 우주는 이러한 단조롭고 고립된 블랙홀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고요하게 떠돌며 깊은 고독감을 불러일으키며 파도 없는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사라질 때 그것은 격렬하게 폭발하지 않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희미해지며 우주의 절대적인 공허와 완전한 정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여전히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인 양성자와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에 하워드 조지와 셸던 글래쇼는 대통일 이론을 연구하며 양성자가 매우 천천히 붕괴할 수 있음을 추론했습니다. 수명은 적어도 1033년 수천만 조조년 뒤입니다. 아직 관측되지 않았지만 슈퍼카미오칸데 같은 실험은 양성자 수명의 하한을 1034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이퍼카미오칸데는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2025년 7월에 하이퍼카미오칸데의 거대한 동굴 굴착이 완료되었고 2026년에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어 2028년경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실험은 양성자 붕괴의 더 정밀한 한계를 설정하며 기본 물질의 불안정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 양성자가 붕괴할 때 우주는 온전한 원자를 잃고 희박한 복사만 남아 무한한 사막처럼 모든 것이 무로 용해됩니다. 그리고 진공 부리가 비어있다고 여기는 것은 실제로 에너지 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진공이 거짓 진공으로 가장 안정적이지 않다면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으며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팽창하는 진짜 진공의 거품을 생성하여 물리 법칙을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시드니 콜먼과 프랭크 데 루치아가 이를 설명했습니다. 2025년 연구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 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5564 큐비트의 양자 어닐러를 사용해 1차원 거짓 진공 붕괴를 모델링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양자화된 거품의 형성, 성장,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과정의 장기 동역학을 추진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후 오래된 우주는 소멸되고 로저 펠로스가 그의 등각 순환 우주론에서 제안하듯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으며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고 수축하는 순환을 반복합니다. 2025년의 최근 발전, 예를 들어 에이아워포어틴의 분석과 과학 포럼의 논의에서는 중력파가 시대 간 자연스러운 전이를 촉진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이상현상이 이전 순환의 유령 블랙홀 잔재일 수 있음을 지지합니다. 또한 ECM, 전자기 질량, 프레임워크가 세뇌 추측과 펠로스의 등각 순환 우주론 사이에 물리적 다리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리뷰가 202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재생의 동력을 소진한다면 그것은 공허하고 차갑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역학은 미세한 규모에서 끊임없는 변동을 지속하며
무에서 무엇이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식을 가진 완전한 뇌, 볼츠만 뇌라고 불리는 것조차. 이는 루트비히 볼츠만의 아이디어로 한 세기 이상 된 것입니다. 과학자 숀 캐롤과 브라이언 그린은 무한한 미래에서 이러한 뇌들이 진화로부터 나온 것들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음을 논의하며 생명의 이해를 뒤집습니다. 2025년 캐롤의 팟캐스트와 그린의 논의에서는 볼츠만 뇌 역설을 현대적으로 분석하며 우주론의 깊은 문제를 명확히 합니다. 시간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 있으며 변화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5년의 새로운 계산에서는 우주가 호킹 유사 복사를 통해 모든 존재가 증발한다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전히 1078년이라는 거대한 숫자지만 백색 외성과 중성자 별도 이러한 복사를 방출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모델이 불완전하며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암흑 에너지 분광기기 DSI의 데이터가 이를 암시합니다. 2025년 DSI 데이터는 암흑 에너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힌트로 주며 표준 우주 모형 CDM과의 불일치를 제기합니다. 만약 팬텀 에너지로 나타난다면 빅 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든 구조를 찢어버릴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닐 드그레스 타이슨과 브라이언 그린은 열사, 결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공 붕괴를 논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문명이 겨우 수천 년 된 미미한 존재근 이를 이해할 지성을 가졌습니다. 우주의 공연에서 운 좋은 관객처럼. 이는 존재에 대한 감정을 자아내며 현재 순간을 소중히 하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에서 언급된 모든 과학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별들의 운명과 찬드라세카르 한계에 대한 선구적 기여로 친숙한 천체들의 종말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에게 호킹 복사를 발견하고 블랙홀 및 우주의 자생에 대한 심오한 성찰로 우주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밝혀준 스티븐 호킹에게 대통일 이론과 양성자 붕괴 예측으로 기본 물질의 불안정성의 문을 열어준 하워드 조지와 셸던 글래쇼에게 무작위 변동이 볼츠만 뇌로 이어지는 개념으로 의식과 존재에 대한 생각을 도전하게 한 루트비히 볼츠만에게 볼츠만 뇌 역설과 진공 붕괴의 현대 분석으로 깊은 우주론 문제를 명확히 한 숀 캐롤과 브라이언 그린에게 등각 순환 우주론 모델로 영원한 순환의 희망을 제시한 로저 펠로스에게 상대성 이론으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에드윈 허블에게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유럽 우주국, ESA, 슈퍼카미오칸데 및 하이퍼카미오칸데 그룹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인류 지식에 대한 조용한 헌신을 존중하며 이는 우주 탐험의 길을 밝히고 수많은 세대를 영감 주었습니다.